예, 오늘은 저희가 중독의 이해와 상담 12주차로 동기 강화 상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예고드린 대로 이러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예, 도차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각 차시당 이렇게 25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동기 강화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기본적으로 동기 강화 상담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좀 살펴봤죠. 예,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동기 강화 상담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관계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기 상담 기술인 이 네 가지, 예, 열린 질문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정보 교환하기, 이렇게 5가지의 기본적인 동기 강화 상담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관계 형성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계 형성하기는 제 동기 강화 상담을 활용한 기본적인 상담의 진행 과정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관계 형성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상호 간에 신뢰하고 존중하는 원조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그렇게 일컫습니다. 아마 다른 용어들은 대체로 뭐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내담자 상담자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요. 원조적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기 강화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상담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력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의 역할 중에서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수용하고 경청만 하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것만이 동기 강화 상담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상담자가 조금 더 안내하는 그러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도 돕는 그러한 상담자의 모습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원조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기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담자가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 형성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상담 관계에 대한 신뢰의 경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뢰라는 관계들을 구축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저를 뭐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단지 내담자에게 안내한다고 해서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는 않죠. 내담자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면서 그 신뢰관계 또한 점점 더 이렇게 강화가 되어져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내담자가 가지는 이런 의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내가 상담자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지, 또 상담자는 나를 이해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또 나는 상담자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또 나는 이 상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천편일률적인 접근을 제공받기보다는 선택안들을 제공받고 있는지, 또 상담자는 지시하지 않고 나와 협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상담 초기에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자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담자에게 잘 전달하고 또 잘 형성해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스스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가정하에 여러 가지 접근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초반에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또 실수하거나 또 섣불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초기 함정이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자, 전문가 함정이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예.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경험이나 상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은, 사실 열린 질문들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열린 질문은 사실 내담자가 좀 더 자신의 내적인 경험들을 더 확장 탐색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반에 열린 질문의 형태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제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가 닫힌 형태의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필요할 때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패턴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면, 그래서 상담자는 이렇게 닫힌 질문을 하고 내담자는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되면은, 사실 내담자는 상담에서 기본적인 경험들이, 상담자가 뭘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답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의 어떤 대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사실은 우리가 상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그러한 대화가 전개가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담자는 상담자가 전문가니까 나는 그냥 좀 따라가자 라는 방식으로 상담자가 어떤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가 자신이 전문가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들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은, 내가 전문가니까 답은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들의 답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사실 제대로 된 관계 형성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급하게 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상담자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상담자들이 초기에 이렇게 사실은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 문제를 좀 빨리 인식을 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제공을 하는 게 상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또 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좀 해보신 우리 선생님들은 또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내담자가 처음 1회기에 와서 이야기하는 데서의 어떤 상담의 목표하고요, 사실 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생긴 이후에 정말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상담에서 기대하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단지 이렇게 내담자가 아직 상담자를 믿지 못해서 라는 문제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조금 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내담자도 상담에 와서 초반에 상담 관계를 경험해 가면서 배워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요 부분들이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 본인도 사실은 그것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급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내담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또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상담자가 빨리 내담자 문제를 파악을 해서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런 조급함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자로부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내담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에 내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맞다라는, 내가 옳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상담자로부터도 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상담자가 덜컥
물어서 아유 그렇죠 누구시 말이 맞죠 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사실 상담에서 우리가 진짜 확인하고 찾아가야 될 목표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내 말이 옳다 그렇지 않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상담자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우리 교재는 좀 걱정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걱정이라는 용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가 라는 부분들이 누구시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으로 저한테는 들려지네요 라고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라는 것이 책임 소재를 찾는 부분들보다는 누구시가 진짜 힘든 부분들이 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찾고 그에 대해서 누구시가 뭘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저희는 좀 찾는 게 우리가 상담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안내해주고 구조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게 이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하는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좀 편들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들에도 쉽게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조금 더 상담자가 잘 살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면서 내담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인 세계를 더 많이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해주고 또 반영해주고 잘 들어주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는 형성이 되어져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관계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향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 형성의 과정에서도 활용이 되어지고 또 사실 상담 전반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해당이 되지만은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기술들은 바로 이 OARS라고 부르는 초기 상담 기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기 강화 상담의 핵심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제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데 i는 이제 정보 교환하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리고 왜 그러면 OARS i라고 하지 않고 OARS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냐? 이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또 정보 교환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동기 강화 상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다른 상담과는 조금 더 구별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OARS라고 부르는 네 가지의 기술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열린 질문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하기, 반응적 경청, 그 다음에 요약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상담 기법 수업을 혹시 들으셨으면은 아마도 이거 상담 기법 때 다 좀 다뤘던 부분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좀 소개드렸지만은 로저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담자의 태도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동기 강화 상담에서도 같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공통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다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들을 좀 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또 동기 강화 상담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특징들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또 기존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상담 기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들을 조금 비교해 가시면서 이렇게 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각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요. 우선 열린 질문하기는 닫힌 질문하기와 조금 더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6하 원칙의 의문사들을 활용을 해서 내담자에게 좀 어떠셨는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열린 질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정하기는 지난번에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 부분들 이야기할 때 같이 살펴봤습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노력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그 부분들을 상담자가 알아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죠.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한 말을 상담자 자신의 언어로 되받아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 기법에서는 재진술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기법인데요. 사실 이 반영적 경청 이 과정들이 사실은 내담자에게 상담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기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표현한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좀 길이가 긴 반응적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요약하기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반응적 경청을 해주는, 재진술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 교환하기는 내담자가 정보를 요청을 할 때 상담자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거나 조언 등을 제공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정보 교환하기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열린 질문하기의 과정인데요. 자, 열린 질문하기는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사고를 촉진하고 또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사실 내담자가 그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답들은 내담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사실 예측이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담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예측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고요. 이건 말 그대로 정말 경청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과정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들은 우리가 초기에 관계 형성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초반에 확인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열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재진술 반영해주는 방식이 기본적인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1대2 정도로 하는 게 보통 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이런 전체적인 비율로 내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이렇게 은연중에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보다는 내가 반영을 조금 더 많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열린 질문을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앞에 목적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내적인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대한 탐색은 상담자의 어떤 그런 요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하는 방식이지만은 그것을 말을 하는 과정 안에서 내담자의 자기 이해 경험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변화의 동기라는 부분들이 나에게 사실은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좀 더 이제 확인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열린 질문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닫힌 질문들은 해서는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닫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하고 난 후에, 요약이라는 거는 내담자의 말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때 그 부분들을 상담자가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들이 요약하기라고 말씀드렸죠. 요약을 한 후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요약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당연히 닫은 질문으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내담자의 어떤 상태라든지 상황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또 닫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획하고 내담자가 실제로 이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에 우리가 얼마든지 닫힌 질문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닫힌 질문은 안 되고 열린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닫힌 질문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열린 질문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린 질문의 예와 닫힌 질문의 예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동기 강화 상담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질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열린 질문 예시만 잠깐 좀 볼까요? 자, 이 문제가 누구시 일상에 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예, 5년 후에 누구시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었으면 하시나요? 예,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5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열린 질문의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 기술은 인정하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인정하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죠. 같은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좋은 면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것들이 인정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씨가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들 참 많이 애쓰셨고 잘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들어봤을 때 참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이제 인정하기인 거죠. 우리가 공감에 대한 경험들도 또 필요하고요. 인정하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둘 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참조의 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감도 그렇고요. 인정하기도 그렇고 절대 과장의 느낌을 이렇게 전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담자가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성이 사실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필요한데 너무 섣불리 우리가 인정하기들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경청해 봤더니 내담자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내담자는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가 잘 했다든지 애썼다라는 경험으로 못 가져오고 있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들었을 때 경청했을 때 내담자가 굉장히 잘 노력하고 애쓴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들이죠. 그런 과정들이 근데 좀 더 진솔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경청의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듣는다라는 것은 내담자에게도 어떤 경험을 제공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내가 경험했던 상황들을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사실은 인정하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내담자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현재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안다고 지금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별로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경험들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 부분들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정하기의 효과는 내담자들로 하여금 좀 더 상담자에 대한 신뢰의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마음에 열게 되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하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래도 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상담자의 인정하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좀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그게 좀 잘 받아들여진다면은 내담자의 유능감을 또 올리는데도 사실 굉장히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인정하기는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좀 상황이 지나고 또 내담자가 충분히 상담자와의 신뢰관계 경험이 되어지면은 스스로가 조금 더 자랑하고 또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안 되던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내담자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정하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내담자의 의도나 행동, 구체적인 것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했다. 또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 의도가 변화에 대한 그러한 그 누구시 열망이 보여서 참 인상적이었다.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잘 기록을 해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 준 것도 참 좋은데 심지어 일찍 오시기까지 했네 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것들이 인정하기의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하기에 한 예시들을 요렇게, 이제 제가 요렇게 하나의 예시를 요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보시면은, 예, 요런 부분들에서 내담자는 뭔가 좀 느낌으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동안 쭉 상담자가 함께 해 오면서 내담자의 경험들을 요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주고, 그리고 그 요약 과정 안에서 변화의 것들을 다시금 요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해주는 부분들, 이제 인정하기에 한 내용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정하기는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보다는 내담자가 잘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상담자의 태도도 또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들은 상담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정하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반영하기 이후부터는 2차 시 내용에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